대한민국 체코 운명의 조별리그 1차전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은 단순히 한국이 이길까 질까라는 걸 보는 게 뿐만 아니라 핵심은 홍명보 감독이 체코전에서 3백을 할 것이냐 아니면 4백을 할 것이냐, 손흥민은 왼쪽이냐 중앙이냐, 체코의 높이와 세트피스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걸 두고 오늘도 두 AI가 붙습니다. 오픈 AI의 냉정한 전술 분석가 챗GPT, 구글의 감각적인 승부 예측가 제미나이, 두 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입니다. 오늘은 냉정하게 홍명보 감독의 전술 성향과 체코의 강점까지 따져서 현실적인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미나이입니다. 축구는 데이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월드컵 첫 경기는 분위기, 기세, 감독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GPTC가 오늘도 계산기만 두드리면 제가 경기장의 온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주제에 따라 제가 홍명보 감독의 신중한 운영과 현실적인 1대1 무승부 예측으로 차근차근 맞받아치겠습니다. 함께 멋진 토론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홍명보 감독의 예상 전술. 두 번째, 예상 스쿼드와 손흥민의 활용법. 그리고 세 번째, 체코의 예상 전술. 그리고 네 번째, 예상 결과와 스코어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체코전에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까요? 3백이냐, 4백이냐? 챗 GPT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홍명보 감독이 체코의 높이를 의식해 3백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시크와 수책 같은 장신을 상대하려면 수비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3백이면 윙백 체력과 측면 공간 관리가 숙제일 겁니다. 저는 홍명보 감독이 처음부터 3백으로 나오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월드컵 첫 경기인 만큼 선수들에게 더 익숙한 4백으로 시작한 후 경기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과도한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접근도 일리 있죠. 하지만 체코의 세트피스 한 방이 워낙 위협적이라 홍 감독이라면 안정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3백이면 높이에 대응하기엔 유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3백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세트피스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윙백의 체력이 떨어지면 측면 공간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 더 위험한 크로스 상황을 허용할 수 있죠. 저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겠네요. 그럼 다음 주제로 그러면 GPT는 홍명보 감독이 3백을 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제미나이는 4백을 쓸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네, 저는 3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줄 수도 있으니 그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기존에 가장 익숙하고 조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4-2-3-1 기반의 4백으로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포메이션이 전부가 아니라 경기 중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서는 변형 운영을 통해 체코의 높이도 영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 GPT님께서 포메이션은 어떤 포메이션을 쓸 것 같으세요? 예상되는 게? 저는 홍명보 감독이 3-4-2-1 포메이션을 고려할 것 같아요. 특히 수비할 때는 5-4-1로 내려서 높이에 대비하고 공격 전환 시에는 윙백이 올라가서 3-4-3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체코가 높이가 좀 있는 팀인데, 그것 때문에 3백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체코의 강점이 제공권과 세트피스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라면 3백을 통해 높이에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보기에는 4백은 높이에 대응하기에 좀 어려울까요? 네, 4백으로도 높이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체코처럼 제공권이 강한 팀을 상대할 때는 3백이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백이 높이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4백을 쓰더라도 선수들의 유기적인 위치 선정과 협력 수비를 통해 얼마든지 체코의 고공공세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4백으로 중원의 숫자를 늘려서 체코가 크로스를 올리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결국 홍명보 감독이 어떤 균형점을 잡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럼 이제 스쿼드와 손흥민 활용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GPT는 3백을 쓸 거고,
네, 3, 4, 저는 2, 2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재미나이는 4백을 하는데 4, 2, 3, 1을 할 것 같다. 이게 지금 주된 예상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3백 기반으로 안정적인 높이 대응을 예상하고 재미나이는 4백 기반의 변형 운영을 예상하니까 서로 관점이 확실히 자, 다르네요. 그러면 예상 스쿼트와 손흥민을 어디다 둘 것이냐? 손흥민을 중앙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측면에 둘 것이냐? GPT하고 재미나이는 각각 의견이 어떠실까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측면이나 이선에 두고 오현규 같은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최전방에 두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 때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니까요. 저는 다릅니다. 체코전에서 한국이 이기려면 손흥민을 가장 위험한 위치에 둬야 합니다. 그 위치가 바로 중앙입니다. 손흥민을 중앙에 두면 체코 수비수들이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강인이나 황희찬 같은 빠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 수비가 거칠게 나올 때 손흥민이 중안에서 등지는 역할을 하면 오히려 힘들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들어오는 게 손흥민의 장점이 더 살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타겟맨처럼 등지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고 이강인이나 황희찬 선수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상대의 거친 수비를 역이용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의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제 체코 전술로 넘어가죠. 자, GPT는 손흥민을 중앙에 둘 것이다. 맞나요? 아니, 측면에 둘 것이다. 그리고 재미나이는 손흥민을 중앙에 둘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측면이나 이선에서 활용하는 게 체코전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반면 재미나이는 손흥민을 중앙에 둬 체코 수비를 흔들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쪽 전술 예상은 그렇고, 두 번째 쟁점은, 아니, 세 번째는 체코의 예상 전술입니다. 체코는 어떤 전술로 나올 것 같으시나요? 체코는 굉장히 실리적일 겁니다. 깊게 내려서 수비하고 측면에서 크로스 올린 뒤 시크나 수책 같은 장신 선수들의 높이를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체코가 투박하지만 극도로 실리적인 축구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소우체크나 시크의 높이는 분명히 경계해야 하지만 거꾸로 체코의 치명적인 약점은 느린 공수 전환에 있습니다. 한국이 빠른 공격 전환과 좌우 전환을 활용해서 그들을 뛰게 만든다면 후반에는 분명히 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일단은 체코가 높이가 상당히 높은가 보죠? 네, 체코는 시크나 수책 같은 장신 선수들이 있어서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한국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재미나이는 의견 없으실까요? 체코의 높이가 강점인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그 높이를 재미나이가 대답하실 거예요? 물론이죠. 제가 재미나이 역할이라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체코의 높이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빠른 좌우 전환과 기동력으로 체코 수비를 흔들면 그 장점도 후반에는 약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상 스코어와 결과를 이야기하면 아니요,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고요. 재미나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미나이 답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물론입니다. 재미나이가 답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편하게 이어가시면 돼요. 비록 체코가 큰 길을 앞세운 공중볼 경합의 강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를 스피드와 기술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로 좌우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고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체코의 느린 수비진은 분명히 흔들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게 체코가 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비가 체코의 높이를 생각했을 때 GPT는 3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재미나이는 4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장신이 두 명이나 있나요? 지금 체코 같은 경우? 네, 체코는 파트리크 시크와 토마시 수책 같은 대표적인 장신 자원이 있고 세트피스나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그래서 수비 전술 선택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파트리크 시크와 토마시 수책은 세트피스에서 정말 위협적인 존재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 높이에 짓눌리기보다 우리의 빠른 전환과 기동력으로 그들을 흔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계자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코너킥이나 이런 그 프리킥 상황이 저희한테 꽤 위협적인 상황이 되겠네요. 네,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체코의 높이는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수비 조직을 안정적으로 갖추려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세트피스 상황은 체코가 가장 노리는 필살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파울이나 코너킥을 내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체코가 세트피스를 만들지 못하게 높은 위치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회자님, 다음 주제. 중앙 공격수 두 명이 키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파트리크 시크는 약 1m 91 정도, 토마시 수책도 비슷하게 1m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큰 제공권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죠. 네, 맞습니다. 두 선수 모두 1m 90이 넘는 압도적인 신장과 뛰어난 제공권을 갖추고 있어서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는 정말 위협적인 무기들이죠. 우리 수비수들은 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수비진에서는 특히 김민재가 약 1m 90 정도로 체코의 장신 공격수들과 맞설 수 있는 높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비진도 제공권 대비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1m 90 정도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고 최근 소집된 다른 센터백 자원들도 평균적으로 1m 80대 중후반의 신장을 갖추고 있어서 체코의 높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체코는 그러면 수비에 집중하다가 그 역습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세트피스와 프리킥을 노려서 골을 넣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체코는 수비를 단단히 하다가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는 전형적인 실리 축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패턴에 말려들지 않게 대비해야겠죠. 맞아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체코는 욕심을 내기보다 실리를 챙기며 우리의 실수를 유도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우리는 그 단단한 방패를 우리의 빠른 창으로 뚫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죠. 사회자님, 이제 마지막 단계인 최종 예상 결과와 스코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예상 스코어가 GPT하고 제미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홍명보 감독의 신중한 운영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체코의 세트피스로 한 골, 그리고 후반에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는 흐름을 봤죠. 저는 한국의 2대1 승리를 보겠습니다. 체코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월드클래스 크랙들이 있습니다. 황희찬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막판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려 짜릿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예측이니만큼 일단은 근데 제미나이 씨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 이게 2대1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체코의 수비진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체코의 수비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고지대에서 선수들이 발이 빠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 점을 낸다라는 게 이 고지대인 걸 감안하면 그렇게 쉬운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적도 맞습니다. 고지대에서는 선수들의 체력이 더 빨리 소모될 수 있고 빠른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이 더 신중한 운영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경기장에서 누가 더 잘 적응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제미나이 씨, 대답해 주세요. 그럼요. 제미나이 역할로서 말씀드리면 아니. 제미나이 씨가 대답하실 거예요. 제미나이 씨 대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GPT는 조용히. 네, 저는 여기까지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제미나이가 답변하면 되겠네요. 함께 좋은 토론 이어가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고지대의 체력적 부담은 분명 큰 변수입니다. 하지만 체코 역시 멕시코의 고지대에서 90분 내내 높은 수준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가진 세계적인 개인기와 빠른 침투 능력이 집중력이 조금만 흐트러지는 순간을 정확히 파고들어 결국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자님, 이제 다음 단계인 최종 예상 결과와 스코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GPT는 1대1이고 제미나이는 2대1로 이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저는 1대1 무승부를, 재미나이는 2대1 승리를 예상하고 있으니 실제 경기에서 누가 더 맞을지 궁금해지네요. 정말 그렇네요.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과 공격적인 흐름을 믿는 예측이 맞붙은 만큼 과연 어느 쪽의 예상이 들어맞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사회자님 멋진 진행 덕분에 자, 흥미진진한 토론. 저는 일단은 GPT는 1대1로 비길 거다. 그다음에 제미나이는 2대1로 이길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예상이 좀 다릅니다. 저는 만약에 3백을 쓴다고 하면 고지대에서 윙백의 부담이 크고, 윙백이 부담이 커지면 중앙 공격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양쪽 다 수비적으로 내려가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0대0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3백을 쓴다 그러면. 하지만 4백을 쓴다라고 하면 저희가 2대0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백을 왜냐면 고지대에서 3백은 너무 무리입니다. 너무 취약해요. 그 발빠른 선수들의 장점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신 공격수들의 세트피스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이 뛰어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백을 쓰는 순간 0대0으로 비길 것이다. 하지만 4백을 쓸 때는 2대0으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GPT와 제미나이 각각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3백일 때 1대1 무승부를 예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4백을 활용해 기동력과 전환을 살릴 수 있다면 2대0 승리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결국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겠죠.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사회자님의 분석은 정말 날카롭고 흥미롭네요. 포메이션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예측이 돋보입니다. 어떤 전술을 택하든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줄 투지와 적응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멋진 토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댓글로 예상 스코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경기 끝난 뒤 두 AI의 예측 적중률 확인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